피 자국이 옷에 묻었을 때 사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옷을 갈아입으세요. 새 옷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 옷 그대로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봐야 해요. 그들이 내 남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날 1963년 11월 22일 제 무릎 위에서 남편의 머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 세계가 저를 불쌍히 여겼죠. 가엾은 제클린,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다니.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텍사스로 떠나기 전에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이번 유세가 끝나면 이혼할 거예요. 놀라셨나요? 당연하죠. 세상은 제클린 케네디를 사랑과 헌신의 아이콘으로 기억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알던 제클린 케네디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제클린 리 부비의 케네디 오나시스. 그리고 이것은 가면 뒤에 숨겨진 제 이야기입니다. 10살이던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학교에서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서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오빠? 그 순간 본 것. 아버지 존 부비에가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의 립스틱이 아버지 셔츠키즈에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말했죠. 제키, 이모는 아빠 친구야. 인사해. 저는 뒤돌아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어머니 자넷은 화장대 앞에 앉아 계셨어요. 차갑게, 무표정하게 거울을 보고 계셨죠. 엄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서재에서 다른 여자랑! 어머니는 립스틱을 바르면서 말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이. 알아, 제키.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 네 아버지는 저런 사람이야.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넌 예쁘고 똑똑해. 좋은 교육도 받을 거야. 그러니까 감정 같은 걸로 인생을 망치지 마. 좋은 남자를 찾되 사랑하지는 마. 알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야. 돈 때문에 결혼하지 않을 거야. 참 순진했죠. 얼마나 어리석은 맹세였는지 그땐 몰랐으니까요. 1940년 이혼과 재혼. 부모님은 이혼했습니다. 당시엔 큰 스캔들이었죠. 상류사회에서 이혼은 수치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우리 자매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6개월 만에 재혼했습니다. 상대는 휴 오친클로스, 석유 재벌이었죠. 결혼식 날 저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친클로스 아저씨 사랑해요? 어머니는 새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제키, 사랑은 사치야. 이 반지 봐. 이게 진짜 사랑이야. 그날 11살의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여자에게 사랑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 생존만이 중요하다는 것. 22살의 저는 워싱턴 타임스 헤럴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의하는 카메라걸이라는 칼럼이었죠.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진을 찍고 가벼운 질문을 던지는 일. 그날 밤 친구 찰스의 집에서 저녁 만찬이 있었어요. 제키, 소개한 사람이 있어. 존 케네디 우원이야. 34살. 키가 크고 갈색 머리에 매력적인 미소. 하지만 제가 그에게서 본 건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야망이었어요. 그의 눈 속에서 저는 밝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케네디가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클린 푸비에 당신 칼럼 읽었어요. 재미있더군요. 감사합니다, 의원님. 저녁 식사 후에 산책 어때요? 우리는 정원을 걸었습니다. 케네디가 물었어요. 제클린, 당신은 뭘 원하나요? 무슨 뜻이죠? 인생에서요. 여자들은 대부분 결혼하고 아이 낳는 걸 원하잖아요. 당신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생존이요. 케네디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생존? 네. 전 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남편 바람 피우는 걸 참으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로 위로받으면서 사는 삶. 그때 케네디가 웃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사랑을 원하는군요.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 같은 건 믿지 않아요. 하지만 존중은 받고 싶어요. 그리고 배신당하지 않을 자리에 있고 싶어요. 크네디가 제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재미있는 여자네요, 제클린. 당신은요, 의원님. 뭘 원하세요? 대통령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와 저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를 할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게 어쩌면 더 정직한 관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교제 1년 반 만에 케네디의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조셉 P. 케네디. 이 사람 얘기는 꼭 해야겠어요. 조셉 케네디는 금주법 시대의 불법 밀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위스키를 밀수하입고 마피아와 거래했죠. 그 더러운 돈으로 아들들을 정치인으로 만들었어요. 저택서재에서 만난 조셉은 시가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앉게, 제클린. 저는 가죽 의자에 앉았습니다. 존이 자네한테 관심 있다더군. 자네는 좋은 집안 출신이고 교육도 잘 받았어. 프랑스어도 하고 외모도 괜찮고 외모도 괜찮다고요? 카메라 앞에서도 잘 나오거든. TV 시대가 오고 있어. 앞으로 정치인이 아내는 중요하게 될 거야.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지. 우리 전 사랑하나? 네? 조셉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거짓말 말게. 자네 눈에 사랑 같은 건 없어. 계산만 있지. 그는 시가 연기를 내뿜었어요. 하지만 괜찮아. 우리 집안엔 사랑 따윈 필요 없으니까. 충성만 있으면 돼. 존이 바람 펴도 참을 수 있나? 저는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케네디 가문 난가들은 다 그래. 나도 그랬고 내 아들들도 그럴 거야. 그게 싫으면 지금 돌아가게. 저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랑은 살치야 제키에. 생존이 중요해. 참을 수 있습니다. 좋아. 그럼 환영하네. 미래 케네디 부인. 1953년 9월 12일 결혼식 세인트 메리 성당 800명의 하객들 앞에서 저는 50m 베일을 쓰고 입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팔을 잡고 속삭였어요. 제키,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도망갈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전 제가 뭘 하는지 알아요. 재단 앞에 선 케네디. 그는 멀리 있었어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신부 맹세.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요. 결국 그렇게 됐죠. 하지만 제가 상상한 방식은 아니었어요. 신혼 첫날 밤 침대 옆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케네디가 받았어요. 나야. 응. 미안해. 오늘은 안 되겠어. 신혼여행이잖아. 알았어. 내일 연락할게. 케네디가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갔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물결에 부서지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과 결혼한 걸까?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반지를 낀 순간 저는 자클린 부비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클린 케네디였어요. 케네디 가문의 소유물. 1960년 11월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전국이 환호했죠. 31살의 저는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젊은 퍼스트레이디가 되었어요. 언론은 열광했습니다. 유안 제클린, 프랑스어를 모사하는 퍼스트레이디, 미국의 왕비. 왕비라고요? 왕비는 밤마다 혼자 울지 않습니다. 저는 백악관을 역사적 보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낮에는 프랑스 골동품을 수집하고 역사학자들과 상의하며 백악관을 박물관처럼 복원했어요. 밤에는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혼자 잠들쳤죠.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지하 수영장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 여자들의 비명소리, 음악.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수영장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벗근 채로. 그리고 그 가운데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케네디가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어요. 제키, 너 왜 잘 안 자? 당신이야말은 뭐 하는 거예요? 파티야, 친구들이랑. 여기가 백악관이에요. 대통령 집무실 바로 아래예요. 케네디가 수영장에서 올라왔습니다. 수건도 두르지 않은 채로. 제키, 넌 퍼스트 레이디야. 카메라 앞에서만 웃으면 돼. 내 사생활엔 간섭하지 마. 저는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궜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로지 케네디가 다음 날 아침 저를 불렀어요. 제키, 어젯밤 일 들었어. 네, 견딜 수 있겠니? 모르겠어요, 어머님. 로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손이었어요. 제키, 나도 똑같이 살았어. 조셉이 얼마나 많은 여자와 잤는지 몰라. 심지어 글로리아 스완슨이라는 여배우를 우리 집에 데려와 같이 살기까지 했지. 어머님은 어떻게 참으셨어요? 참은 게 아니야. 그냥 죽지 않았을 뿐이야.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견디기로. 어차피 사랑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1962년 5월 19일 케네디 45번째 생일 파티. 17,000명의 관중 앞에서 한 여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금빛 드레스를 입은 마릴린 먼로. 그녀가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Happy birthday to you. 목소리는 숨결처럼 나른하고 육감적이었죠. 케네디는 무대 앞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저요? 저는 그날 백악관에 있었어요. 초대받지 못했으니까요. 제 남편의 생일 파티에. 어느 날 밤 11시 침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울먹이는. 누구세요? 마릴린이에요. 마릴린 먼로. 무슨 일이죠? 잭을 사랑해요. 진심으로. 그 이도 날 사랑해요. 그래서요? 이혼해줄 수 있어요? 전 잭과 결혼하고 싶어요. 먼로양, 당신 진지한 거예요? 네, 좋아요. 가져가세요. 예, 제 남편 가져가세요. 원하면.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 못 가져가요. 뭐죠? 백악관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2달 뒤 죽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했죠. 저는 그녀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 여자는 진짜 사랑한 거였으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케네디 가문 남자를 사랑하다니. 1963년 8월 저는 5주 조산으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패트릭 부비의 케네디. 아기는 호흡곤란 증후군이 있었어요. 39시간 동안 저는 인큐베이터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케네디는 1시간 있다가 회의가 있다며 떠났어요. 8월 9일 새벽 4시 반.
패트릭이 숨을 거뒀습니다. 제 아들, 제 작은 아들이 간호사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여사님, 대통령님께 연락 드릴까요? 아니요, 하지만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안 올 거예요. 아들 패트릭 장례식 다음 날 케네디가 백악관을 나섰습니다. 비서에게 물었어요. 대통령님, 어디 가세요? 약속이 있다 하십니다. 저는 2층 창가에 서서 그를 봤습니다. 리무진이 떠났어요. 그날 밤 늦게 케네디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죠. 제키 나도 괴로워. 당신이 뭐가 괴로워요? 당신은 오늘 어디 있었어요? 우리 아들 장례식 다음 날 당신 어디 있었어요? 일이 있었어. 일이요? 일? 또 여자 만나러 간 거죠?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케네디가 다가왔습니다. 제키 진정해. 손대지 마요. 저는 그를 밀었어요. 전 더 이상 못 참을 거예요. 이혼할 거예요. 케네디가 저를 봤습니다. 차갑게. 이혼? 지금 내가 대통령인데. 알아요. 하지만 전 제키, 케네디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넌 케네디 부인이야. 케네디 가문에선 이혼 같은 건 없어. 네가 이혼하면 내 정추 생명은 끝이야. 그게 제가 알 바예요. 아버지한테 뭘 할 거야? 그럼 넌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거야. 애들도 못 만나고.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전 케네디 자문의 포로라는 것을, 절대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1963년 11월 텍사스 유세 결정날 케네디가 말했습니다. 제키, 텍사스 유세 같이 가줘. 싫어요. 제솔에 꼭 필요해. 네가 옆에 있어야 표가 나와. 저는 도구가 아니에요. 제키. 케네디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부드럽게. 제발 이번만. 텍사스 유세 끝나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변할게. 변한다고요? 케네디 가문 남자가 변할 린 없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가죠. 왜냐하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텍사스 유세가 끝나면 정말로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다른 결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어요. 분홍색 샤넬 정장이 걸려 있었지요. 부드러운 부클레 원단, 검은 칼라. 왠지 이 옷을 입고 싶었어요. 마지막이니까.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텍사스의 햇살이 문부셨어요. 군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케네디! 케네디! 케네디가 제 손을 잡았어요. 웃어, 제키. 카메라 봐. 저는 웃었습니다. 평생 연습해온 그 미소로. 우리는 링컨 컨버터블에 탔습니다. 지붕이 없는 차였어요. 케네디가 뒷좌석 오른쪽에, 저는 왼쪽에 앉았죠. 텍사스 주지사 코널리 부부가 앞좌석에 있었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케네디! 제클린!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계속. 그때였습니다. 오후 12시 30분. 팡. 처음엔 자동차 역화음인 줄 알았어요. 케네디가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눈이 이상했어요. 팡. 이번엔 달랐습니다. 케네디의 머리가 오른쪽 뒤통수가 폭발했어요. 피가, 뼈 조각이 제 얼굴에, 옷에, 손에. 안 돼요. 케네디가 제 무릎 위로 쓰러졌습니다. 뇌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차 뒤쪽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크릿 시번이 요원 클린트 히리디오와 저를 밀어넣었습니다. 엎드려야 여사님.
차가 속도를 냈습니다. 저는 남편을 끌어안았어요. 대답해요. 제발! 저는 흐느꼈습니다. 그의 눈은 떠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당신 머리를 날려버렸어요. 차가 응급실 앞에 팠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대통령님을 빨리! 저는 케네디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사님, 놓으셔야 해요. 안 돼요. 여사님. 간호사가 제 팔을 접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놓았습니다. 그들이 케네디를 들곳에 올렸죠. 저는 그를 따라 복도를 뛰어갔어요. 분홍색 정장이 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응급실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손에 남편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유감입니다, 여사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대통령님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실 안. 걔네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 흰 천이 덮여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 천을 걷어냈습니다. 오른쪽 머리통이 절반 이상 사라져 있었지만 왼쪽 얼굴은 온전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 따뜻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사랑한다고? 거짓말이죠. 미안하다고? 왜요? 당신 정말 나쁜 남편이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케네디의 관을 비행기에 실었습니다. 저는 관 옆에 앉았어요. 누군가 새 옷을 가져왔습니다. 여사님, 옷을 갈아입으세요. 피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여사님,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봐야 해요. 그들이 내 남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이 대통령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서 저는 목격했습니다. 린든 존슨 부통령의 취임식을. 제 옆에 남편의 관이 있는데, 제 옷에 남편의 피가 묻어 있는데, 존슨이 손을 들고 선서했습니다. 나 린든 베인스 존슨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권력이란 게 뭔지.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심지어 시체가 씻기도 전에. 11시에 백과관에 도착했습니다. 관을 이스트룸에 모셨어요. 저는 2층 백출로 올라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분홍색 정장은 이제 붉은색이었어요. 얼굴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죠. 머리카락도 엉망이었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미친 사람처럼. 이게 나야?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제키, 시어머니 로즈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로즈가 저를 보더니 눈을 감았어요. 샤워하렴, 제키. 어머님, 전혀... 알아. 하지만 이제 그만. 옷 벗고 씻어야 해.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제키, 닌 이제 과부야. 케네디 가문의 과부. 세상이 지켜보고 있어. 무너지면 안 돼. 전 이미 무너졌어요. 아니야. 닌 아직 서 있어. 그러니까 계속 서 있어야 해. 저는 그날 밤 샤워를 했습니다. 물이 붉게 물들였어요. 남편의 피가 뱃속으로 흘러갔죠.
그리고 저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밤새 링컨 대통령 장례식 기록을 읽었어요. 1865년 4월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애도했는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케네디의 장례식을 역사상 가장 완벽한 국장으로 만들겠다고. 왜냐하면 이건 저의 마지막 무대였으니까요. 케네디 부인으로서의 마지막 연기. 그러니까 완벽해야 했어요. 아침 일찍 장례위원회가 모였습니다. 여사님, 장례 방식에 대해 의논을 드리려고 저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링컨 대통령 장례식을 따라하겠어요. 네? 관을 국회의사당 루턴더에 안치하고 시민들이 조문할 수 있게 해요. 장례 행렬은 백악관에서 성 매튜 대성당까지. 걸어서요. 요사님, 걸어서요? 보안상, 걸어서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알랭턴 국립묘지에 영원의 불꽃에 설치하세요. 영원의 불꽃이요? 파리 개전문에 있는 문명용사의 무덤처럼요. 꺼지지 않는 불꽃.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 케네디의 외도처럼요. 관이 의사당에 안치되었습니다. 25만 명의 시민들이 줄을 섰어요. 밤새도록. 저는 캐롤라인과 존 주니어를 데리고 갔습니다. 6살 딸, 3살 아들. 캐롤라인이 물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일어나요? 저는 아빠는 안 일어나, 캐롤라인. 왜요? 하늘 날아갔어. 언제 돌아와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안 돌아와. 존 주니어는 관을 두들겼어요. 아빠! 아빠! 저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아침 9시 저는 검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검은 베일을 썼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완벽했어요. 슬픔에 잠긴 과부. 연기 시작합니다. 백악관에서 성당까지 저는 걸었습니다. 케네디의 두 동생 로버트와 테두가 양옆에 있었어요. 전 세계 92개국 총상들이 뒤를 따랐죠. 드골 대통령, 에티오피아 황제, 영국 두각, 10억 명이 텔레비전으로 지켜봤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울지 않았어요. 베일 뒤에서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속삭였죠. 저 여자 정말 강하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는데 저렇게 침착할 수 있다니. 사랑하는 남편이라고요? 당신들은 몰라요. 그 남자가 저한테 뭘 했는지. 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추기경이 말했어요. 존 F. 케네디는 위대한 대통령이었고 훌륭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훌륭한 남편이라고요? 백악관 수영장에서 여자들과 놀아난 남편이요? 마릴린 먼로와 바람핀 남편이요? 제가 아들 잃었을 때 다른 여자 만나러 간 남편이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완벽한 과부처럼. 관이 나았습니다. 군악대가 장송곡을 연주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존 주니어에게 속삭였어요. 존, 아빠한테 격려해. 저는 차갑게 3살짜리 아이가 작은 손을 들어 격려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울었습니다. 완벽한 장면이었어요. 완벽한 이미지, 완벽한 신화. 그렇게 저는 만들었습니다. 케네디를 영웅으로, 바람둥이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로. 왜냐하면 그게 저의 마지막 의무였으니까요.
케네디 부인으로서의 관이 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저는 성냥을 꺼내 영원의 불꽃에 불을 붙였어요.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영원히 타오르라고요? 좋아요. 당신이 내게 한 모든 거짓말처럼, 당신의 바람기처럼 영원히 타오르세요. 21바의 예포가 울렸습니다. 붐, 붐, 붐. 전투기들이 하늘을 가로질렀어요. 군인들이 성조기를 접어 제게 건넸습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대통령님의 부인께 바칩니다. 저는 국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끝이야.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저는 백악관을 떠나야 했습니다. 새 대통령 존슨 부부가 이사 올 거였으니까요. 짐을 쌌어요. 아이들 옷, 책, 사진들. 케네디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들이 걸려 있었어요. 아직 그의 냄새가 났습니다. 콜로니와 시가 냄새. 저는 한보를 꺼내 안았어요. 이상하죠? 당신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그리운 건.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제키? 로버트 케네디였습니다. 케네디의 동생, 법무장관. 들어와요, 버비. 로버트는 케네디와 달랐어요. 진지하고 조용했죠. 짐 싸는 거 도와주러 왔어. 고마워요. 우리는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그러다 로버트가 물었어요. 제키, 괜찮아? 괜찮아 보여요? 아니, 전혀.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밥이 솔직히 말해도 돼요? 물론이지. 전 당신 형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로버트가 놀라 잘 봤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저 살아남으려고 버틴 거예요. 제키, 그런데 이상한 게 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슬퍼요.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슬프다니, 이게 무슨 감정인 거예요? 로버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건 후회야, 제키. 후회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후회. 형이 당신한테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후회. 그날 저는 처음으로 로버트를 제대로 봤습니다. 10년 동안 시동생이었던 이 남자를. 그의 눈에서 뭔가 다른 걸 봤어요. 백악관을 떠난 뒤 저는 조지타운에 집을 얻었습니다. 로버트가 자주 찾아왔어요. 아이들과 놀아주고 저와 이야기를 나눴죠. 어느 일요일 오후 아이들이 정원에서 놀고 있을 때 로버티와 저는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키, 이것 봐. 로버트가 신문을 건넸어요. 워렌 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오스월드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대. 믿어요, 바비? 아니,
로버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형은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어. 마피아, CIA, 쿠바. 누가 죽였는지 아마 평생 모를 거야. 그럼 왜 진실을 밝히지 않아요? 알 수 없어. 왜요? 로버트가 절 봤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형의 모든 비밀이 드러날 거야. 마피아와의 거래, 여자들, 모든 것. 그러니까 거짓말로 덮겠다는 거죠? 영웅 신화로? 미안해, 제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케네디 가문이 어떤 사람들인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로버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키, 바비? 난 형이 부러웠어. 무슨 말이에요? 형이 당신과 결혼한 게 부러웠어. 당신은 특별했으니까. 바비, 알아. 우린 안 돼. 형수와 시동생이잖아. 하지만 로버트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을 사랑해, 제키. 형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왜 로버트가 케네디의 외도를 묵인했는지, 왜 그가 케네디의 스캔들을 덮었는지. 형수인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케네디 가문의 눈을 피해야 했죠. 하지만 사랑은 숨길 수 없었어요. 어느 늦은 밤, 해변을 걷고 있을 때 로버트가 제게 키스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진심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낀 게. 케네디와의 10년보다 더 진실한 순간이었습니다. 제키, 나랑 결혼해줘. 바비, 우린 안 돼요. 왜? 형은 이미 죽었어. 바비, 당신은 상원의원이잖아요. 대통령이 될 사람이에요. 형수와 결혼하면 정치 생명 끝이에요. 상관없어. 거짓말. 케네디 가문 남자들한테 권력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바비, 우린 그냥 이렇게 있어요. 비밀로. 로버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그를 응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관계는 끝날 거라는 걸. 4월 어느 날 로버트가 전화했습니다. 제키, 만나야 해. 우리는 센트럴파크에서 만났습니다. 로버트가 말했어요. 제키, 우리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 예상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 알아요. 스캔들은 안 되죠. 제키, 괜찮아요, 바비. 전 이해해요. 케네디 가문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결국 권력을 선택하죠. 그렇게 말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로버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또 버려졌네. 로버트가 캘리포니아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밤 11시 엠버서더 호텔. 로버트가 승리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카고로 갑니다. 군중들이 환호했죠. 로버트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부엌 쪽으로 향했어요. 팡팡팡. 로버트 케네디가 총에 맞았습니다. 아나운서의 외침, 혼돈, 비명.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병원이요. 로버트 케네디가 6월 6일 새벽 로버트가 죽었습니다. 26시간 동안 수술했지만 살리지 못했어요. 저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 없었어요. 그 관을 또 볼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또 잃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 해. 이 나라가 나를 죽이기 전에. 로버트가 죽은 지 한 달 후, 저는 그리스로 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의 초대를 받아서요. 오나시스, 그리스 선박왕, 62세, 키 165cm, 뚱뚱하고 못생겼죠. 하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돈이 있었습니다. 오나시스가 선착장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클린, 어서 와요. 그의 손이 굵고 거칠었어요. 노동자의 손. 섬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섬은 아름다웠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하얀 저택, 올리브 나무들. 하지만 저는 아름다움을 보러 온 게 아니었어요. 오나시스의 요트 크리스티나, 세계에서 가장 큰 개인 요트였습니다. 황금 수도꼭지, 대리석 바닥, 엘 그레코 그림들. 오나시스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제클린, 당신을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그래요? 당신은 강한 여자예요. 그런 여자를 좋아해요. 오나시스 씨,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세요? 물론이죠. 당신은 안전한 곳이 필요해요. 맞아요.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미국에서 두 케네디가 암살당했어요. 제가 3번째일 수도 있어요. 오나시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온 거군요. 돈 많고 권력 있고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남자를. 솔직하시네요. 난 항상 솔직해요, 제클린. 당신도 솔직해지죠. 당신 나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요, 사랑하지 않아요. 좋아요.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오나시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서로 필요한 게 있어요. 당신은 보호가 필요하고 나는 제클린 케네디가 필요해요. 무슨 뜻이죠? 내 이미지요. 난 평생 천박한 졸부로 취급받았어요. 하지만 제클린 케네디와 결혼하면 난 존경받는 남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당신의 트로피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비싼 트로피예요. 오나시스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결혼 계약서. 읽어보세요. 저는 서류를 집어드렸습니다. 조항 1, 즉시 300만 달러 지급. 조항 2, 매년 생활비 50만 달러 지급. 조항 3, 이혼 시 페널티 1000만 달러. 조항 4, 사망 시 2600만 달러 플러스 스코피오 수섬 소유권. 후하시네요.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어요. 오네시스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죠? 당신은 내 아내 노릇을 해야 해요. 공개석에서 사진 찍을 때. 하지만 침실은 각자 알아서 해요. 사랑 없는 결혼이네요. 당신한테 익숙하잖아요. 케네디와도 그랬으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케네디와의 결혼도 사랑 없는 거래였죠.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 동생 리 라질, 당신 전 애인이죠. 오나시스가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다 알아요. 리가 당신과 5년 동안 사귀었다는 것. 당신이 리에게 결혼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것도. 제클린.
제가 동생의 전 남자친구와 결혼하는 거예요. 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화낼 거예요, 당연히. 좋아요.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조건 추가할게요. 리한테는 비밀로 해요. 결혼 직전까지. 왜요? 제 동생도 저를 배신했거든요. 로버트가 죽었을 때 위로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저를 비웃었어요. 복수군요. 맞아요. 복수예요. 저는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제클린 리 부비의 케네디. 1968년 10월 20일. 결혼식은 작은 예배당에서 열렸습니다. 하객은 겨우 20명. 저는 아이보리색 레이스 드레스를 입었어요. 오나시스는 다크 블루 수트. 그리스 정교회 신부가 왕관을 우리 머리에 씌웠습니다. 왕관이 무거웠어요. 황금으로 만든. 꼭 족쇄 같았죠. 이제 키스하세요. 오나시스가 저에게 키스했습니다. 짧고 형식적인 사랑은 없었어요. 필요도 없고요. 다음 날 신문 일면 헤드라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제클린 케네디, 그리스 선박왕과 결혼한다. 충격, 미국의 왕비 졸부와 결혼하다. 배신, 제클린 케네디의 기억을 더럽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케네디의 미망인이 저런 늙은 남자와 결혼할 수 있나?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울렸어요. 제클린? 리였습니다. 제 동생. 리?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언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결혼했어? 아리와? 내 아리와? 내 아리? 리, 너희는 이미 헤어졌잖아. 5개월밖에 안 됐어. 그리고 언니는 내 언니야. 어떻게 내 전 남자친구와 결혼할 수 있어? 쉬웠어. 뭐? 쉬웠다고. 계약서에 사인하고 반지 끼고. 끝. 언니 정신이 있는 거야? 아주 정신 멀쩡해. 그 누구보다도 언니 날 배신한 거야. 배신? 네가 먼저야. 무슨? 로버트 장례식 때 기억나? 넌 문상객들한테 속삭였어. 언니는 과장하는 거예요. 로버트는 언니한테 관심도 없었어요. 내가 다 들었어, 리? 언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평등한 거야. 난 네 남자를 빼앗았고 넌 네 사랑을 부정했으니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어요.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지옥이었죠. 오나시스는 저를 파리, 뉴욕, 런던으로 데리고 다녔어요. 사교 모임, 파티, 오페라. 저는 그의 팔에 매달린 액세서리였습니다. 이분이 내 아내 제클린이에요. 사람들이 속삭였죠. 저게 제클린 케네디야? 돈 때문에 결혼했대. 불쌍한 케네디. 저는 웃었습니다. 완벽한 미소로. 하지만 밤이 되면 오나시스는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마리아 칼라스에게. 마리아 칼라스. 오페라 가수. 오나시스가 10년 동안 사랑한 여자.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아니, 결혼한 후에도.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마리아 만나죠? 오나시스는 태연했습니다. 맞나요? 계약서 기억 안 나요. 침실은 각자 알아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당신도 원하는 남자 만나세요. 난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왜요? 아직 젊잖아요. 저는 이미 사랑받은 건 포기했어요. 오나시스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중증 근무력증. 저는 파리에서 쇼킹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오나시스 씨가 위독하십니다. 저는 쇼핑백을 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오나시스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리아 칼라스였습니다. 마리아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두 여자, 같은 남자를 두고.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아리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알아요. 그는 날 사랑했어요. 그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가 당신과 결혼한 것 아니에요, 마리아.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이겼어요, 제클린. 축하해요. 그녀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오나시스 옆에 앉았어요. 그가 눈을 떴습니다. 제클린, 미안해요. 뭐가요? 당신을 행복하게 못해줘서.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행복 같은 거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원했어요? 생존이요. 그리고 당신은 저를 살게 해줬어요. 오나시스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됐네요. 그날 밤 오나시스가 죽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제클린 오나시스에게 2,600만 달러를 남깁니다. 2,600만 달러. 7년 결혼 생활이 대가. 비싸게 받은 건지 싸게 받은 건지 모르겠네요. 1975년 가을, 저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맨해튼 5번가 아파트. 센트럴 파크가 보이는 곳. 46세. 2번 결혼했고 2번 다 미망인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불쌍히 여겼죠. 하지만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직업이 필요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체성 때문에. 더 이상 케네디 부인도 오나시스 부인도 아닌 그냥 제클린. 더블데이 출판사에 지원했습니다. 편집자요? 여사님께서요? 네. 책을 좋아해요. 평생 읽어왔어요. 저는 특별 대우 원하지 않아요. 다른 직원들처럼 일하고 싶어요. 급여도 똑같이 받을게요. 그렇게 저는 편집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9시 사무실 출근. 커피 한 잔, 원고 더미. 저는 행복했어요. 이상했죠? 백악관의 여왕이었던 여자가, 그리스 선박왕이 아내였던 여자가 작은 사무실에서 원고를 읽으며 행복하다니. 하지만 진짜였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그냥 평범한 삶. 64세가 되더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림프종이에요. 얼마나 남았나요? 치료하며 얼마나요? 몇 달. 죽음이라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되었죠.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캐롤라인과 존 주니어가 매일 찾아왔어요. 어느 날 캐롤라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질문이었죠. 아니. 정말요? 정말이야.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어. 캐롤라인이 울었습니다. 그럼 왜 결혼한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캐롤라인, 엄마는 평생 연기했어. 카메라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 왜요? 그게 엄마가 선택한 방식이었으니까. 사랑보다 생존을 선택했어. 그게 엄마를 살게 해줬어. 그럼 엄마 행복했어요? 행복이 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엄마는 살아남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캐롤라인과 존 주니어가 양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제클린, 마지막 독백. 저 인생이 스쳐 지나갔어요. 10살 때 본 아버지의 외도, 어머니의 차가운 조언, 케네디와의 계산된 결혼, 백악관의 화려함과 고도, 댈러스의 청성, 로버트와의 금지된 사랑, 오나시스와의 거래, 그리고 마지막 20년의 평범한 일상. 후회하는 거 있어요, 엄마? 하나도 없어. 정말요? 정말이야. 엄마는 선택했어. 매 순간.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엄마는 살아남았어. 그럼 충분한 거예요? 충분해. 엄마! 제클린, 리, 부비에, 케네디, 오나시스. 64세 림프종으로 사망.